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이 조금 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뉴욕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나림 특파원,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를 또 올렸네요.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기존 전망대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0차례 연속 인상인데요.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해지는데 이유는 여전히 높은 물가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nflation has moderated somewhat since the middle of last year. Nonetheless,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다. 앞으로 금리를 또 올릴지 궁금한데요.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기자회견 첫 질문도 6월에는 금리 동결할 거냐는 것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답은 동결에 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추후 나오는 경제 데이터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긴축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 금융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he committee will take into account the cumulative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the lags with which monetary policy affects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and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연준 성명서에 추가 긴축 정책이 예상된다는 문구가 빠졌고 이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우회적으로 긴축 정책 종료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 미국 지역은행 파산 사태도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시장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말쯤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한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은행 사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 극심한 은행 스트레스는 해결됐다면서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의 선을 긋는 파월의 발언 이후 뉴욕 증시는 일제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공천에 대한 말을 나누지 않았다며 녹취 유출과 언론 보도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신청한 태영호 최고위원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연단에선 단호한 입장으로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본인의 발언이 사실상 모두 거짓말이라고 인정했음에도 거듭 대통령실과의 연관만 부인할 뿐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 규정한 뒤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태영호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악의성 보도와 억측, 가짜 뉴스에 대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을 태 의원 개인의 일탈로 규정지은 국민의힘은 발언 녹취와 언론 유출 과정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부에서 내기 다양한 사람의 얘기를 녹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한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법률적으로 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의사는 없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형사고발에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의 차익결제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폭락 직전 미리 주식을 처분한 김익래 회장이 정말 우연히 손실을 피한 건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주식 8개 종목의 폭락은 SG증권에서 갑자기 쏟아진 매물 때문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물량의 상당 부분이 키움증권의 차익 결제 거래, CFD 관련 매물로 보고 거래가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 내부 거래 정보를 사용했는지가 핵심인데 폭락 직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김익래 다오키움그룹 회장이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회장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자신이 보유한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 총 605억 4,300만 원어치를 팔아 손실을 피했습니다. 갑자기 왜 140만 주를 팔았을까? 그것도 고점에서 하락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물량이면. 김 회장 측은 우연히 손실을 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주식이 급등하기 전인 지난해 3만 4천 주를 대거 매입했다는 것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김 회장이 평균 10,000원대 초반에 매입했던 주식은 올해 2월 5만 원대까지 30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김 회장은 석 달에 걸쳐 서서히 사들였던 주식을 폭락 이틀 전 왜 갑자기 대량 매각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폭락에서 일어난 이상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파생 상품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 드론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부인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 공격과 봄철 대반격을 앞두고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지난 2일 저녁 모스크바 크렘린궁. 무인기가 지붕으로 날아들더니 시뻘건 불꽃을 내뿜으며 터져버립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무인기 2대가 푸틴 대통령을 노린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을 러시아 대통령의 생명을 노린 계획적인 테러로 간주한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때에 보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특히 이번 공격이 해외 사절도 참석할 예정인 5월 9일 전승절을 앞두고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파편 등으로 인한 건물 손상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무인기 공격 배후설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주장은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Україна, ще раз підкреслюю, точно не має в якості цілі атаку дронами по Кремлю.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석유 저장 시설과 화물 열차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고 양국의 긴장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사태가 확전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